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충북에서는 청주의 한 재활요양병원 의사와 환자가 1호로 백신을 맞게 됩니다. 개학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등교 인원이 늘어나며 교육당국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시 학원에 재수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대했던 성적을 받지 못했다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은 데다 정시도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실의 봄꽃이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고 나비도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충북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도내 보건소와 요양병원 29곳에도 무사히 배송을 마쳤는데요. 충북에서는 우선 다음 달까지 2만여 명이 접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출발한 코로나19 백신 수송 차량이 경찰과 군 병력의 경호를 받으며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영상 2도에서 8도로 보관해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도착하자마자 예방접종실 냉장고로 옮겨졌습니다. 계획보다 2시간 정도 출발이 늦어지면서 충북에선 청주 상당보건소에 9시 50분쯤 처음 도착했습니다. 이천에서 각각 청주와 충주 방향으로 출발한 수송 차량 2대가 도내 보건소 14곳과 요양병원 15곳 등 29곳을 돌며 무사히 백신 배송을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청주의 한 재활요양병원을 시작으로 도내 요양병원과 시설에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촉탁이 접종하는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같이 나가서 약을 그쪽에 배분하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이나 또 보건소 내소에서 이미 도착한 백신이 8,200명분, 28일 도착할 3,400여 명분까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65세 미만 대상자 11,000여 명이 먼저 접종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까지 충북대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소와 119 구급대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을 포함해 2만여 명 접종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민 135만 명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세 미만과 임산부 등 24만 명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는 백신 보관 관리는 물론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에 대비해 의사와 역학조사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개학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등교 인원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인데요. 학교마다 방역 인력이 배치되는 등 교육당국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2일, 충북 초중 고등학교들이 일제히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교마다 손소독제와 체온계를 비롯해 학생 1인당 평균 5매씩 지급되는 KF80 이상 마스크도 일찌감치 비축했습니다. 개학 뒤 2주 동안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의심 증상자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등교 이동 동선을 따로 마련을 해서 학년별로 등교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등교하는 곳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전면 등교가 가능한 학교는 363곳으로 늘었습니다. 등교 확대에 따라 방역과 생활지도 인력이 도내 학교 808곳에 배치돼 학생들의 발열 체크와 소독 등을 돕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205곳에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투입됩니다. 방역 인력 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증가된 것 같고요. 방역용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충북의 전국 단위 모집학교 16곳에서는 입소생 2,370명을 대상으로 입소 전 PCR 검사가 실시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급식은 학교 여건에 따라
시기와 우선순위 학년을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큰 혼란을 겪었던 교육 현장에서 올해는 방역과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요즘 신입생 정원을 채우느라 진땀을 빼는 대학 풍경과 달리 입시학원에는 재수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대했던 성적을 받지 못했다는 수험생들이 많은 데다 올해는 정시도 대폭 확대돼 재수를 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벌써부터 수능 준비가 한창인 재수 전문 입시학원입니다. 정시 추가 모집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강의실마다 일찌감치 재수를 마음먹은 수강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도 연일 상담과 문의가 줄을 이으면서 올해 재수생 등록률도 30%는 늘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 갔고 그다음에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입시학원도 국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 주요 대학이 정시 모집 비중을 40% 안팎까지 일제히 올리면서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늘수록 재학생보다는 졸업생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일단 일찍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대한 제가 공부 안 하는 시간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편입 체제로 운영되던 약대가 2022학년도부터 학부 선발로 전환된다는 점을 노린 재수생도 늘었습니다. 원래는 약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번부터는 정시에서 약학과를 따로 만들어서 새로운 신입생을 선발하는 거라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형 수능도 기존 교과 과목 일부를 선택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통합 과정에서 문과도 마찬가지고 이과도 마찬가지 축소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애들한테는 그만큼 부담이 덜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자. 지난해 수능에서 재수생 비율은 역대 가장 많은 27%. 올해는 코로나19와 달라진 입시 환경까지 겹쳐 재수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겨울 추위가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인 복수초가 만개했고 온실의 나비도 날갯짓을 시작했는데요. 봄의 정취가 스며들고 있는 청주 미동산 수목원에 신병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청주 미동산 수목원. 계곡 한편에 봄의 전령사인 복수초가 황금빛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앞선 이달 초중순 꽃을 피웠지만 다시 찾아온 추위에 몇 차례 폈다 오므라들기를 반복한 끝입니다. 추위가 요즘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꼭 개화하는 그 타이밍이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날이 풀려가지고 이제 복수초가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실에서는 꽃들이 제철에 앞서 화려한 모습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개화 시기가 이른 봄인 수선화에서 초여름인 만병초까지 붉은 꽃봉오리에서 하얀 꽃을 피워 변신의 여왕으로 알려진 붕꽃나무는 특유의 향기로 방문객들을 유혹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또 자연을 보니까 더 편안하고 또 옛날 일상생활로 또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또 힐링이 돼서 좋아요. 나비도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배추 흰나비들이 온실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며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합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문을 닫았던 미동산 수목원 온실은 다시 개장해 봄 정취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면서 그 생명의 활력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의 치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더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오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식물 미선나무의 신품종인 꼬리별을 개발해 품종보호 출원했습니다. 괴산에서 미선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김관호 괴산 분재농원 대표와 공동 개발한 품종은 꽃잎이 꼬부라진 개체를 선별한 뒤 증식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꼬리별이라는 이름은 꽃잎의 가장자리가 오그라들어 다양한 형태의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특징을 반영해 지었다고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미선나무 자생지 5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그 가운데 4곳이 충북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되돌아보는 그때 그 시절 라떼 뉴스 시간입니다.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죠.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도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옮겨왔는데 20여 년 전엔 어땠을까요? 천교화 영상기자가 1997년과 98년 단양 어상천으로 추억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아주 풍년이 들겠어요. 아주 소가 밥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2021년 2월)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가 충주연주소에서 열렸습니다. 박준훈 위원장 등 시청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과 정서, 지역 경제가 위축돼 있다며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역방송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또 인구 소멸과 고령화, 쓰레기 처리 등 산적한 현안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북과 강원 지역 시멘트 업계가 자발적으로 연 250억 원의 지역 발전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엄태영, 권성동 등 충북과 강원 지역 국회의원 4명과 시멘트 7개사와 시멘트협회는 오늘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식을 갖고 1톤당 500원의 발전 기금을 출연해 70%는 공장 반경 5km 이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지자체의 운용을 맡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예상 출연 기금은 100억 원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주장 중인 톤당 1,000원의 목적세를 부과하는 시멘트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이 힘을 잃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경제포럼이 오늘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도내 경제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충청권 도시 간 원활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대전 신탄진에서 세종 조치원을 지나 청주 오송, 청주 시내, 청주 공항을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천 옛 동명초등학교터에 세워지는 제천 예술의 전당이 다음 달 착공합니다.
48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 10월 완공 예정인 제천예술의 전당은 객석 799석과 전시실, 교육실, 휴게 라운지 등을 갖추게 되며 실외에는 원형 천연잔디 광장과 어린이 놀이터도 조성됩니다. 옛 동명초등학교 터에는 세명대도 사업비 108억 원을 들여 상생 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오늘 주식회사 코뿔소와 대운 2개 업체와 옥천 테크노밸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주름관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코뿔소는 중국 상해 법인을 철수해 국내에 유턴하는 기업으로 10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강구조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대우는 125억 원을 투자하고 8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옥천 테크노밸리는 현재 26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해 분양률 86%를 기록했습니다. 비대면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청주시의 모든 읍면 동사무소에 전자지문 등록 스캐너가 설치됐습니다. 청주시는 오송읍과 남이면 등 21개 읍면동 사무소에 전자지문 등록 스캐너를 새로 도입해 관내 모든 읍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의 지문 채취 업무를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민등록 발급을 위해 당장 정자 스캐너를 이용해야 하는 만 17세만 8,500명에 이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청주시가 직접 방역 안전성을 입증하는 안심식당을 지정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수저통 없애기나 덜어먹기 도구 비치 등 방역과 위생 수칙을 준수한 음식점 340곳을 안심식당으로 추가 선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청주시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모두 580곳입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을 통해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검증이나 임신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 도내 임산부거나 출산 뒤 1년 이내인 산모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국비 사업이 되면서 지원 규모가 커졌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